50번. 자, 여기서 지금 명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명제죠. 근데 PQR은 원래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다 넣어놓은 거를 지리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었고, 얘가 그 집합들을 포함 관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를 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 R은 대문자 R로, not P는 P의 여집합으로 만들 수 있고, 이 화살표에 의해서 얘를 부분집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모두 표현한 다음에 그 5개가 다 성립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R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그리면 여기에요. 화내신 줄 알았네. 그 하얀색이 주황색 안에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들어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럼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대문자 P, 얘는 R의 여집합으로 바꾸게 되면 P가 R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다 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칠을 해보면 되는데, P를 하얀색으로 칠하고 나서 이게 R의 여집합에 있는지 보니까 R의 여집합이 여기 다인데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다음에 R이면 Q는 이거는 당연히 바로 보이죠. 얘는 R이 Q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미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맞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대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대우로 만들어도 돼요. 이거 대우로 만들게 되면 이거 부정해서 가져오고 이거 부정해서 가져오면 R이면 Q이다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를 집합으로 바꾸면 R이 Q의 부분집합이다가 돼요. 근데 우리가 저게 참이라면 얘도 참이어야 되는데 R이 Q의 부분집합이 맞으니까 얘도 맞는 말일 거예요. 이렇게. 얘를 바꾸게 되면 R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R이 Q 여집합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Q 안에 들어있죠. Q 여집합이라는 대로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상 부분집합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건데 문제를 한번 바꿔서 낸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해 안 된 거 있으신 분? 자, P 먼저. 일단은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요. 2차 분호식도 마찬가지고 그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바꾸기 전에 명제를 먼저 봅니다. 얘가 P하고 not Q가 필요하니까 저는 P와 not Q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P 같은 경우 지금 절대값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경우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인 순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인 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절대값은 이렇게 풀기로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이너스 A를 전부 다 양쪽으로 보내버리면 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를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은 Q인데 Q가 아니라 not Q가 필요해요. 그럼 not Q면 Q를 부정한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그대로인데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해주면 X마사 X 뿔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P면 not Q니까 얘가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약간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부등호로 쓰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직선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 점이 얘로 4개를 찍어야 돼요. 근데 얘가 더 작은 범위라고 했으니까 안쪽에 있는 2개가 A-1과 A 플러스 1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not Q가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랑 4가 바깥에 있게끔 만들어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먼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등호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색칠한 걸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보라색으로 그려주게 되면 색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와 얘를 구분해서 보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얘보다 작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등호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고 했었고,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는 색칠한 거가 안 한 거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자, 그때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더 큰 건 색칠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라색이 더 커야 하는 와중에 연두색 거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나면 연두색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얘는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요.
이 상태에서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A 플러스 1이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한데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만날 수 있냐 없냐를 보니까 만나게 되면 연두색이 더 커요. 색칠이 연두색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두색이 더 크면 안 되니까 만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이항시키게 되면 A가 3보다 작아지는 거죠. 근데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A는 마3보다 크고 3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 실수, 뭐야? 나 뭐 잘못 풀었어? 이거 안 가져왔네. 체크 다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똑같으니까 만나도 돼요. 아무도 지적 안 해줬지? 여기요.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요. 똑같은 동그라미네요.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나가 돼서 최대 실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부정했는데 제가 부정어예요. 등호를 안 붙였어요. 방향만 바꿨어요. 왜 아무도 지적 안 하고. 다 몰랐어? 이렇게 돼요. 혹시 52번도 질문이요? 얘는 괜찮니? 상한정법? 이거 그냥 대우 만들어주면 되기는 해. 얘를 대우로 만들게 되면 Q이면 S이다가 되면서 이거를 연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P, Q, S, R 이 순서대로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우를 만들게 되면 거꾸로 not R이면 not S이면 not Q이면 not P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스텝 2는 일단 시간 나오면 봐드릴게요. 우리 진도를 또 나가야 돼서. 자, 그다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넘어와서 이제 복습을 또 하긴 해야 돼서 여기는 우리가 속제가 스텝 1 많은 속제였을 것 같은데 여기만 속제였죠. 여기서 질문 63 또? 63. 이 절대값을 왜 자꾸 넣은 것이지? 이 절대값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면 나처럼 부정하다가 잘못 나왔을지도 몰라. 그 스승의 그 제자일 수도 있잖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면 다시 와. 내가 도와줄게. 1대1로 도와줘도 되니까. 자, 63번에 두 조건이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자, 복습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는 아이와 필요 조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는 애가 더 작은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P이면 Q이다라고 있으면 얘를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때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얘를 가정이라고 하고 얘를 결론이라고 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 가정한테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론한테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신에 이따 주실게요. 죄송해요. 힘이 너무 세져서 그 대신에 여기서 이게 화살표가 아니라 그냥 화살표가 아니라 짝대기 2개짜리 화살표가 들어가서 얘가 참인 명제의 경우에만 다르게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얘가 P가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더 많은 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풀 수 있는데 얘는 못 풀어요. 왜냐면 얘는 A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P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P가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 이건 조립제법으로밖에 못 푸니까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보죠. 더하면 빵. 내가 둘 다 0인 경우에는 1, 마1로 조립제법 쓸 수 있다 했으니까 1로 조립제법 쓰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가 1이 의미하는 것은 x-1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얘가 의미하는 건 2차, 1차 상수가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돼요. 근데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하게 되면 x-1, x-4, x-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값이 될 수 있는 게 1, 4, 마1 이렇게 3개가 돼요. 그래서 P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Q가 그러면 X만 남기게 되면 2X는 마이너스 A.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Q는 어떻게 보면 해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P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고 그럼 P가 가지고 있는 셋 중에 한 개를 얘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라서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1인 경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a가 두 번째 해인 4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세 번째 해인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a 값을 모두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나온 세 개를 전부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리집법 복습도 할 겸 같이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충 조건까지 하고 너무 끝났었는데 오늘 나머지를 나가야 돼요. 근데 이름부터가 별로죠. 명제의 증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 증명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때 많이 봐요. 중학교 때 도형 문제 볼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다음 삼각형 두 개가 합동임을 증명하시오 해가지고 증명과정 쭉 중간에 핀도 뻥뻥뻥뻥뻥 뚫어놓고 다음 빈판에 연결된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막 이런 거 고르라고 많이 나오죠. 실제로 중3 2학기 때 광남중 기준 중3 2학기 때 그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이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증명은요, 그 증자가 증거할 때 들어가는 그 증자인데 무슨 증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명은요, 어떤 것을 왜 참인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 너 왜 김지원이야? 엄마가 지우셔서? 이렇게 이유가 뭐든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게 왜 맞는 말인지, 왜 참인 건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삼각형의 내각기압은 180도죠. 근데 그게 왜 180도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를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미 명제라는 거를 기억을 했는데, 자, 정의와 정리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적인 용어를 많이 배웠지만, 대표적인 예시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뭐야? 라고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면이 같은 삼각. 그걸 정의라고 해.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요. 자, 이등변에서 왜 이렇게 내 분필 다 빡살나지 오늘? 내가 힘을 빡 주고 있나 지금? 여기서 이 이등변이 이게 숫자 2고 이게 동등하다에 들어가는 같다라는 뜻의 등자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을 내가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을 때 국어사전에 나오는 문장이 있지. 그건 정의예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있을 때 두 가지의 크기가 같아. 맞지? 얘가 70도면은 얘가 70도야.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아니라 성질이라고 배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질로 알고 있던 거 있죠? 이거는 정리예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의는 딱 한 개만 정해져 있는데 정리는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뜻이 뭐냐고 내가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평행사변형의 뜻? 뭐라고 대답할래? 대변이 두변 마주보는 분끼리 평행. 맞아. 정확한데? 뜻이야. 내가 평행사변형은 왜 평행사변형이 사실 이름에 나와 있잖아. 평행사변형은 왜 평행사변형이라고 지었냐고 내가 초등학생 애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가르칠 때 초등학생 애들이 많이 물어봤어. 이거 왜 평행사변형이냐면 이거 변이 4개인데 4개가 전부 다 평행이어서 그렇게 붙인 거야.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변이 각각 마주보는 애들끼리 다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한 변이 4개다라고 해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정의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가 정의가 돼요. 근데 정리는 뭐냐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건 평사의 성질이죠. 이건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것도 성질이죠. 이건 정리예요. 그래서 정의는 어떤 도형에 대해서 무조건 한 개밖에 존재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용어의 뜻을 의미함으로써 국어사전에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문장이 정의,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리들을 사용해서 왜 그게 참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는데
이거 용어 정리나 서술을 보는데 의해서 이제 다음 장 옳지 않은 것은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한다. 이런 거 당연히 안 줘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단어들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제의 증명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데, 자, 우리 배운 거 있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도 참이다 라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그럼 이거 명제를 내가 줬어. 그럼 이거 왜 참인지 나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거야, 문제가. 근데 그거를 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대우를 써서 이 명제 왜 참이냐면, 이 명제 대우를 만드니까 이거지. 근데 이거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명제도 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우가 참이면 원래 것도 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서 보통은 요거를 씁니다. 자, 귀름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귀름법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를 부정을 했을 때 거짓이 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얘가 야, 이거 명제 이거 참이래. 이거 왜 참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부정을 시켜버려. 유라 사면 안 돼. 자는 거 아니지?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게 참이라고 했어. 근데 그게 왜 참인지 보여줘라고 하면은 그럼 이번에는 내가 뭐 하냐면 걔를 부정을 해. 걔를 부정을 해서 자, 내가 부정을 했어. 근데 이렇게 나와. 이거 뭐 어때? 틀렸지? 그럼 부정한 게 틀렸으니까 원래 건 참일 거야 라고 증명하는 걸 귀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말로 들으면은 선생님 생각보다 뭐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 그럼 결국은 그냥 대우를 쓰거나 부정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문장 보면은 갑자기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대우를 이용하는 게 그럼 더 쉬워서 대우를 보통은 이용을 많이 하는데 대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 대우를 쓰려면 명제가 어떻게 되냐면 P이면 Q이다 형태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X, Y가 홀수이면 곱해도 홀수이다. 약간 이런 거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로 나와 있어야만 대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할 건데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이거 참이잖아. 근데 루트 3은 무리수이다는 P이면 Q이다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대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귀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건지 예시를 보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명제를 줬는데 이거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써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자, 선생님 저희는 서술형이 없는데요 하겠지만 자, 작년 광남고 1 수행평가에서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나중에 보겠죠. 교과서 보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딱 2개 있고 귀름법으로 증명하는 게 딱 2개 있고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또 있는데 어떤 거 포함해가지고 총 8개가 있어요. 4개, 4개였나? 오늘 일단 나아가 절대부정식에서 4가지가 나와. 너네 교과서에 보면은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름법이 있고 세 번째가 이 뒤에 나오는 산술기하가 있고요. 이거 이따가 나갈 거예요. 그 네 번째가 호시 슈바르츠라는 게 있어.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호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게 뭐 있어요. 이건 이름 아니고요. 자, 그 여기서 4가지가 있는데 교과서를 보면은 얘가 2개, 얘가 2개, 얘가 2개, 얘가 2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광남고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2개 딱 8개 있지. 그 8개 중에 문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4개를 골라서 냈어. 서술형으로 다 써야 돼. 단 교과서로 똑같이. 그럼 교과서 외워서 쓰면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대신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숫자나 말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대우는 조금 쉬워서. 이따 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할 수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서술형으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선생님의 작년이랑 다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수행평가는 항상 대부분 논술형으로 나오기 마련이고 그럼 이거를 쓰라는 게 충분히 나올 만하겠죠. 더 어려울지도 몰라. 만약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우 이용한 거 한 개 될 거고 귀름법 한 개 될 거다 하고 만약 말았어.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스스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숫자가 달라지니까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재료, 태전이 이걸 안 했어요. 서술형에 적어놨어. 집합의 연산법칙 있지. 교집합 해가지고 두모르간 쓰고 바꿔가지고 줄여서 교복은 이거랑 이거 똑같다 보이는 거지. 쟤는 그게 나오고 이게 안 나왔어요. 태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한 문제 나왔어요. 빈칸 뚫는 거, 빈칸 채우는 거. 그거 하나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자,
자, 그 대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연습 한번 할 거예요. 자, 자연수 A, B에 대하여는 수식어죠. 그냥 약간 부사 느낌. 이건 약간 부사 느낌이라서 이거 배제하고 봤을 때 A, B가 짝수이면 에서 끊어요. 그 다음에 A 또는 B는 짝수 이렇게 했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에요. 자, A, B에 대하여는 그냥 수식어니까 배제하고 봤을 때 얘를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일단은 대우를 말하라고 했는데 자연수 A, B에 대하여는 그냥 두시면 돼요. 이거 수식어라서 위치 안 바꿔요.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고 이제 여기를 대우를 해주면 되는데 A 또는 B가 짝수를 부정해서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를 부정해서 가져와야 되죠. 자, 얘를 부정을 해볼게. 우리가 부정할 때 뭐를 부정하냐면 또는 부정해야 되고 짝수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A와 B는 홀수로 바꿀 수 있어요.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인데 A하고 B라고 해도 돼요. A와 B는 홀수 2면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래 곱한 게 짝수였는데 여기서는 바꾸는 게 곱하기는 바꿀 게 없고 짝수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짝수를 홀수로 바꿔요.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대우가 됐어요. 다 부정해서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완성이 됐지? 자, 그럼 대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 대우가 참이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자, 이것도 포인트인데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짝수와 홀수를 표현할 방법이 있는데 짝수와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짝수는 보통 2A, 2B, 2C 이런 식으로 두 배를 했다라는 표시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많이 쓰고 홀수 같은 경우는 짝수랑 딱 1 차이 나기 때문에 2A-1 또는 뭐 2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빼기 1이나 더하기 1을 많이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A와 B가 홀수이므로 A를 임의로 2M-1 근데 보통 플러스로 쓰니까 좋겠죠. 계산을 실수 안 하려면 2M 플러스 1이라고 놓고 B는 2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홀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A, B 곱한 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저는 곱해보는 거예요. 그럼 A, B를 만들어주게 되면 얘랑 얘를 곱하겠죠.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1을 곱한 게 되는데 얘를 전개하게 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4mn 플러스 2m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여기 있는 3개는 제가 2로 묶어줄 수가 있게 돼서 얘를 2로 묶어주게 되면 2mn 플러스 m 플러스 n으로 묶이게 되고 요 1만 안 묶여서 따로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가 얼마든 간에 짝수든 홀수든 간에 마지막에 2를 곱했다면 이건 통째로 짝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홀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m 값이 얼마고 n 값이 얼마든 간에. 이거 A, B는 임으로 A, B도 홀수이다. 하고서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이렇게 안 써도 될걸?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까지만 써도 될걸요 사실은.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와, 내 팔 아파 참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1, 2 끊어져 있지만 원래 얘가 한 편에 쓰면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이거 하고 자연수 A, B에 대해 A와 B는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A와 B가 홀수이므로 A는 이렇게 하자. 이거 그러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갑자기.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A, B는 이러이므로 이건 홀수인데 여기다가 그러면 넣어야 되는데 문맥상이 안 이상하려면 그러면 A, B는 이므로 A, B도 홀수이다.
따라서 명제의 대우가 참민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따라서 했어. 선생님 따라해야지. 했는데 대우가 거짓이 나왔어. 그럼 뭔가 잘못한 거예요. 대우를 잘못 만들었거나 뭔가 풀이하다가 잘못 나왔거나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 보통 짝수나 홀수 문제에서 대우를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부정을 할 때 뭐뭐이다 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로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홀수랑 짝수가 서로 부정이 돼요. 홀수를 부정하면 짝수가 되고 짝수를 부정하면 홀수가 되죠. 하나 더 있어. 유리수를 부정하면 무리수가 되고 무리수를 부정하면 유리수가 돼요. 그것도 하나 있기는 한데 보통은 홀수랑 짝수를 많이 쓰게 되고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네 원장님 뭐라고 하신 건지 못 들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밑에 있는 걸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당연히 이거 홀수와 짝수 문제 있죠.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3번을 한번 제가 썼던 것처럼 한번 쭉 써보세요. 요거 3번만요. 1, 2번은 안 하셔도 돼요. 3번만 한번 해볼게요. 웬만하면 안 보고 해보려고 하다가 막히면 저걸 보시는 게 더 좋겠죠? 몇 개? 비가 오고. 유리 대우 만드는 거 할 수 있잖아. 대우 만들어 얼른. 주어진 명제 다 대우 만들어 유리는. 예를 한번 있는 거. 부정해서 위치 바꾸는 거. 맞아. 정확한 걸. 네. 5개 준다고 해. 29장 빨리 봐. 29장 빨리 봐. 빨리 모아서 이제 부하는 찾아가가지고 카카오페이로 5,000원씩 받아 빨리. 29장 모아서 받아. 친자공법 정책이 바뀐대요. 이제 그냥 다 이건 이제 부원장님만 쓰실 거라서 나중에 제가 이거 말고 제 얼굴 들어간 거를 뿌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선생님 저 수진킹 쿠폰이요 24장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제가 바꿔드릴게요. 제 얼굴 있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 다 털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로 뿌리다가 이게 다 털려서 얘들아 나 이제 수진킹 안 뿌린다 이러면은 그 순간 갖고 오세요 저한테. 제가 그거 다 환산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지유쌤은 지유쌤 얼굴 담긴 거, 진영쌤은 진영쌤 얼굴, 저는 제 얼굴, 윤섭쌤은 윤섭쌤 얼굴 모르겠습니다. 사진 제출 안 하실 거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친자 쿠폰을 앞으로는 자기 담당 선생님이 얼굴에 담긴 거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거랑 윤섭쌤 거를 섞어서 제출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직 확실하게 바뀐 거를 정하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자기 당연히 선생님 얼굴 담긴 거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원이가 갑자기 저 친정 쿠폰 드릴게요 승리 팀장을 내는데 갑자기 나랑 지우쌤한테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지우쌤 거 갖다 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기회가 다 주셨는데요? 이러면 이제 다 뻐럭 나는 거야. 지우쌤한테 안 배우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면서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상관없이 그냥 제가 원래 이거는 수진쌤한테 가서 바꿔라라고 했잖아요. 제 얼굴 담겼다고 해서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승팀한테 내시면 돼요. 승민팀장님께 가서 지출해서 장학금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뀔 예정. 근데 아직은 이만큼 남아서 다 풀릴 때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자, 이거 읽어드릴게요. 자, 대우를 만들면 자연수 m에 대하여 m이 짝수이면 m제곱도 짝수이다. 그러면 m은 2k라던가 뭐 2a, 2m, 이 m은 안 된다. m은 안 돼. m 빼고 뭐 m 아닌 걸로 2a이면 2a의 제곱은 4a 제곱이고 걔는 2로 묶이기 때문에 m제곱도 짝수.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오케이? 비례법을 한번 해보자. 봐봐. 완벽하지 않아?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증명해 얘들아 이러면은 이게 루트 3은 무리수라고밖에 안 배웠는데요? 왜 유리수가 아닌지를 배우지 않았는데요? 맞아. 지금까지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가 왜 유리수가 아닌지를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의 기준이 분모 분자가 다 서로 소인 분수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 근데 2분의 4도 유리수잖아요. 맞아, 유리수긴 한데 얘는 원래 2였고 이거를 1분의 2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약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약분을 했을 때 유리수인 분수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으면 걔를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수가 유리수를 기준으로 분모랑 분자가 서로 소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어야 돼서 서로소라 하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와 5는 서로소예요. 둘 다 약수가 공통된 게 1밖에 없어서. 근데 2와 8은 서로소가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약수가 겹치는 게 1, 2로 두 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자, 그렇거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일단 부정을 하기로 했어. 아, 이거 왜 진짜냐고, 이거 왜 맞냐고. 왜냐면 부정한 게 틀렸거든 이라고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해요. 그러면 부정을 하면 루트 3은 유리수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부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거짓임을 보일 거예요. 왜 거짓이냐? 자, 루트 3이 만약에 유리수라면 루트 3을 우리는 아까 mn 썼으니까 똑같이 쓸게요. m분의 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분수가 분수이긴 한데 약분을 최대한 했을 때 둘 다 서로 소의 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m과 n은 서로소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루트 3을 n분의 n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수가 참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루트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제곱을 하게 되면 3이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고 또 우리는 분모 극혐, 분수 극혐이니까 이거 없애기 위해서 양변의 m제곱을 곱하죠. 그럼 3m제곱은 n제곱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얘가 n제곱이 이게 얼마든 간에 3을 곱한 형태가 됐으니까 이므로 n제곱은 3의 배수가 돼요. 근데 얘가 3의 배수라는 것은 내가 n제곱을 소인수분을 했을 때 3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3의 배수가 되는데 제곱수면은 얘가 뭐 3의 제곱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아시죠? 제곱된 게 3의 배수면 제곱하기 전도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n이 가지고 있던 소인수를 뭐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은 n제곱은 소인수가 새로 추가가 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소인수인 상태에서 제곱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3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3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건 n도 3의 배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곱수가 3의 배수면 원래의 수도 3의 배수가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n이 3의 배수니까 n을 이제 3의 배수에 해당하는 3k의 형태로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저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로 올게요. 3m 제곱이 n제곱에다가 3k의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9k 제곱이 돼요. 그럼 이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m제곱이 3k 제곱의 형태가 되면서 m제곱이 3의 배수가 된다라고 보이겠죠?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m제곱이 3의 배수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제곱된 게 3의 배수라면 n도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m도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n이 3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m도 3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처음에 가정은 m과 n이 서로서라고 가정을 했죠. 근데 서로서라고 가정했는데 둘 다 3의 배수면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 모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야. 부정한 건 거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게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 문장으로 쓰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n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거로 n제곱은 3의 배수이다. 따라서 n도 3의 배수이므로 n은 3k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사이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n은 3k를 3m제곱은 n제곱에 대입하는 이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n제곱은 3의 배수 2으로 m도 3의 배수 2다. 따라서 그러면 m과 n이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거짓. 발 아파. 부정이 거짓이어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거 패스.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것까지 꼼꼼하게 쓰는 게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서술형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논술형, 수행평가를 하든 간에 일단 내가 썼던 것처럼 필요한 것만 다 써. 그리고 나중에 추가해. 필요한 것만 다 쓰고 나중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럼 조금씩 약간 좀 디테일을 살려주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이러면은 약간 선생님이 약간 살짝 삐기 나도 가끔씩 다른 게 너무 완벽해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게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학생 때 풀이 중에 정말 살짝 끝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m과 n이 서로서로가 써야 되잖아. 근데 약간 뭔가 좀 중간에 제곱이 하나가 빠진다던가 약간 이런 약간 좀 소소하실 수 있지. 그게 있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애들은 어떻게 그리냐면 예를 들어서 1차함수를 대충 그려봐 이렇게 한 다음에 찌 그린 다음에 대충 여기가 2, 얘가 3 이것만 그리거든? 나는 어떻게 그렸냐면 나는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 둘, 일정 간격으로 하나, 둘, 셋 해서 완전 디테일하게 그렸어. 자대고 그려서 심지어 막 그래프를 엄청 디테일하게 고2 이걸로 그렸겠죠. 고2 때였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좀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서 이런 소소한 실수를 넘겨주신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갔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뭘 할 거냐면 교과서에 있는 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아니 뭐가 있더라? 잠깐만 갑자기 왜 생각이 나네. 교과서가 있지 뭐. 이거 띄우는 김에 보여줄게.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너희 교과서야. 이게 있지? 이렇게 있어. 교과서에. 교과서에 이렇게 있어요.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그럼 이거는 원래 뭐냐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A, B가 홀수이면 A, B가 홀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풀이를 굳이 그대로 쓰면 됐었어. 수행평가에. 근데 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얘를 풀어줘요. 근데 봐봐, 이거 거기 있는 거 아니야? M으로 바꾸면 거의 똑같이 있잖아. 개념 원리. 사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게 사실 제한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냥 기준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거 대우인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걸로 나왔어. 이거 빈칸 채운 거 말고 이거 빈칸 없는 거 있지. 이걸로 나왔다. 이걸로 나오고 이걸로 나왔어. 이걸로 나왔던 거 같아.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개 나온다고 했었던 거 같아. 작년에는. 근데 내가 두 개씩 찍어줘. 둘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8개 중에 4개 된다. 이렇게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얘가 비례법이거든요. 똑같잖아. 이거 루트 3으로 바꾸면 그냥 똑같잖아요. 그냥 2로 바뀐 거 뿐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요. 교과서에 있는 게 거기 있는 거랑. 얘다! 이거 거기 있죠? 그거 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뭐야? 가나나라? 가나다라 아니야? 뭐야 이거? 이거 못하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올바르게 배치하는 걸 수업 때 알려주고 이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한 다음에 그냥 하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도 풀 때 지금 뭐지? 이거 맨 밑에 걸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래? 자, 근데 이거 방법 알려줄게. 선생님 이거는 뭐뭐이면 뭐뭐이다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론만 부정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은 그대로 두고 결론을 부정을 해서 시작을 제가 해줄게요.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이거 부정하게 되면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거를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비례법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게 거짓임을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되게 생각보다. 답이 좀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가 아는 대로 다 써보면 돼. 어차피 제가 써드릴 거라서, 읽어드릴 거라서. 이건 2번 한번 해볼래. 2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론만 부정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만 부정해주면 돼요. 2번, 3번 둘 다 해보세요. 좀 둘 다 알차요. 1번은 별로 알차지 않아요. 유리 손이 논다. 유라 손이 논다. 오늘 하는 게 어렵긴 하지. 어렵고 좀 약간 이론 수업이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으로는 좀 알겠어. 근데 막상 쓰려니까 잘 안 써지는 거야. 아무래도 단어 특성이 좀 그래요. 3번이 잘 안 풀리면 2번 해보세요. 3의 배수 우리 어떻게 놓기로 했냐면 3K로 놓기로 했었죠. 그래서 n제곱이 3K 얘는 n을 3K로 넣어야 돼. 근데 그게 좀 다르기는 해서 제가 1분만 있다가 좀 더 기다렸다가 1분만 있다가 제가 풀이해드릴게요. 출석 체크는 이만 정리 출석.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얘를 보셔도 돼요. 이거를 지금 결론을 부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 결론을 부정을 했어요. 얘 가나다라인데 왜 가나다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하니까 빈칸 채우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제 교과서 나중에 한 번 더 풀 거라서.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부정을 하는 게 먼저여서 일단은 다를 먼저 했어야 돼요. 근데 순서가 안 맞긴 하는데 배치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 거고 아니구나. 자, 결론을 부정을 해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이라고 써도 돼요. B는 0이 아니거나 이렇게 만들었었죠 아까 전에 제가. 자, 그럼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얘가 1번.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 그리고 세 번째는 A랑 B가 둘 다 0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닌 건데 둘 다 0인 거 아닌 것도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A가 0이 아니라면 제곱했을 때 0이 될 수가 없고 무조건 0보다 큰 애가 될 거예요. 근데 B제곱은 0이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이 제곱한 게 둘 다 0이 되어야만 0이 될 수 있는데 0이 아니고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더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0이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반대로 A제곱은 0이 되지만 B제곱은 0이 되지 않고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세 번째에 써야 되는 거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A제곱도 0보다 크고 B제곱도 0보다 크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했을 때,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했을 때 0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웠나? 가라나다이. 학교에서 쓰세요. 가라나다이. 학교에서 쓰세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으면 시간 좀 줄게요. 줘. 본인이 했던 거에서 좀 수정하셔도 돼요. 만약에 본인이 쓴 거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고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고쳐 넣으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나 본이 좀 필요해서 했어요. 산술기하까지 나갈 수 있겠다. 절대 부정식 다는 아니고. 그리고 그냥 쓰면서 들으세요. 뒤에 코시 슈바르츠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절대 부등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코시 다시 슈바르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N반에서 한 명이 캐치를 했어.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선생님 코시 슈바르츠가 두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드모르가는 짝대기가 없이 그냥 드모르가만 있어서 한 명이고 이건 짝대기가 있어서 두 명이 아니게 너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대단하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만든 절대부등식인데 건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코시 슈바르츠를 학교에 시험에 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안 낸다고 말을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코시 슈바르츠를 알려주지도 않았어. 수업 때. 그냥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코시 슈바르츠 쪽 나가게 됐을 때 선생님께서 코시 슈바르츠를 수업 때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를 꼭 저한테 말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나중에 그때쯤 되면 내가 또 계속 물어볼 거야. 내가 학교 진도 계속 꾸준히 물어보잖아요.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 어디까지 나왔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 시험이 여러분이 좀 빨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진도를 정말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 8월 14일부터 저희 내신특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5주 동안의 학교 진도를 나가는 걸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마 집합이니까 조금 빨리 나가거나 아니면 얘가 시험의 중간고사에서 안 나오거나 또는
대칭이동 앞부분 있죠. 1학기 있고 하다가 말았던 거 있죠. 그게 수행표가 대체가 되고 얘만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시험 기간이 좀 널널해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줄어들거나 진도를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징그럽죠?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를 꼭 보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두 번째 거는 제가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두 번째 것도 우리가 결론을 부정해주면 돼.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되어 있으니까 결론을 부정을 해요. 자, 그럼 결론을 부정을 하게 되면 얘는 자연수 n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고 n제곱의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3의 배수가 의미하는 거는요. 만약에 내가 어떤 3의 배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K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거나 2가 될 거예요. 나머지가 1 또는 2 또는 0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3K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가 2인 경우에는 3K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기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아까 전에 경우를 3개로 나눴잖아요. 이번엔 2개로 나눠요. 첫 번째, n이 3의 배수가 아닌데 나머지가 1이어서 3K 플러스 1의 형태라면 이라고 먼저 들어가요. 그럼 n이 3K 플러스 1이면 n제곱이 3K 플러스 1의 제곱인데요. 이렇게 3K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봐봐. 근데 3의 배수가 아닐 때 3의 배수다라고 지금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두 개는 3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뒤에 플러스 1이 달리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곱을 했더니 3의 배수에 1을 더한 형태, 즉 3제곱이 3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게 돼요.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n이 3k 플러스 2일 때예요. 그럼 우리가 n제곱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하니까 3k 플러스 2를 제곱하게 돼요. 그죠? 근데 얘를 제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9k 제곱에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돼요. 완전 제곱을 풀어주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거는 3으로 묶이는 게 어디까지 묶이냐면 이 4를요. 이 4를요 위에다 쓸게요. 3 더하기 1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3으로 묶어줄 거예요. 이것까지 3으로 묶어주게 되면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로 묶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이 하나 남아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가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형태가 됐으니까 n제곱이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아니게 되죠. 그럼 우리가 1번의 케이스와 2번의 케이스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부정을 한 것이 모순이므로 부정인 거지. 그래서 원래 명제는 참일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 3번을 봤잖아요. 1번은 사실 위에 거랑 똑같아서 안 했는데 2번이랑 3번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경우를 2개 또는 3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류법이 더 어려워서 웬만하면 대우를 사용을 하지만 대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류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대우를 사용하고 싶어도 다음을 기류법을 사용하여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는 기류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대우 문제가 더 자주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 기류법을 하는 법을 까먹었어도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우는 까먹지 마세요. 미리 얘기했어. 대우는 까먹어야 돼요. 영상을 다시 봐서라도 공부해오시면 됩니다. 절대부등식을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코시슈바르츠가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랑 이번에 산술기하까지 하고 코시슈바르츠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N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는 숙제에도 제가 안 나갈 예정이고 나중에 학교에서 하고 나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코시슈바르츠를 한 타임 봐드릴게요. 지금 안 하는 대신에.
원래 우리가 코시슈바르츠까지 하면 30분 30분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20분 20분 남은 시간에 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산술기하에 이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산술기하는 이 이후로 씁니다.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쓰더라도 여기서 끝나요. 산술기하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산술기하를 먼저 이번에 다 다루고 나서 코시슈바르츠는 학교에서 하게 되면 그때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 해보고 산술기하를 하고 20분이 남았다. 그때 코시슈바르츠를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갈게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신 때문에 8월 14일부터고 다음 주 금요일에 학업방학이면 정상수업입니다. 아시죠? 어차피 계약한 이후여서 우리 정상수업 하기로 했죠. 예진이가 좀만 고생해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8시 수업 정상수업 합니다. 학업방학이라고 안 하는 거 아니고 나와야 돼. 언니만 해. 어차피 학교 갔다 오니까 뭐 건강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손해는 아니에요. 일찍 하고 싶어도 일찍도 안 돼요. 그지? 내가 6시에 확통 수업이 있어서 거기도 강남 아닌데 6시 수업은 퇴근해야 되는데 아니야 정상 수업하자. 또 옮기면 또 귀찮아져. 자 절대반응식 절대반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화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절대가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절대는 약간 무조건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무조건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항상 성립을 하는 거야. 내가 거기 있는 미지수에 어떤 걸 넣어도.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래서 어떤 걸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아니고 그냥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인데요.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0이 나온다. 당연하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0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고, 두 번째,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실수니까 허수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무조건 0 이상이 되고, 방금 했던 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일 작을 때가 0이니까. 세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둘 다 0인 것이다. 0이 아니라 다른 수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4번, 절대값을 시용하는 제곱하면 A제곱.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제곱하면 결국 똑같아지고, 그리고 곱하기 이것도 중요한데 절대값 이거 있죠. 광남은 사실 이거 잘 안 쓰거든요. 시험에서. 근데 태산은 이거 진짜 지지게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절대값을 씌운 거를 쪼갤 수 있나?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막히는 거야. 쪼갤 수 있나? 이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여기다 같이 적어 놓으셔도 돼요. 자, 절대값 안에 A 더하기 B가 들어가면요, 얘는 못 쪼개요. 얘는 못 쪼개는데, 절대값 안에 곱하기가 들어간 거는 쪼개셔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어디서 찾아야 될 거냐면, 우리가 그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은 중1 때 배우잖아요. 중1 때 뭘 배우냐면, 플러스를 더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보호를 더했을 때 그게 둘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곱하기는 단순해. 부호가 지금 절대값이 이게 뭐라 하지? 쪼갤 수 있냐 없냐가 갈리는 이유가 부호 때문이거든요. 근데 곱하기의 경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냥 얘가 둘의 부호가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부호가 갈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부호끼리 곱하게 되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고 다르면 무조건 마이너스 나오고, 그래서 부호가 그렇게 갈리거든요. 더하기의 케이스는 특히 이런 거 있잖아.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우리가 이거 처음 배울 때 숫자가 큰 수의 부호를 가지고 온다. 부호가 다르면 부호를 뺀다. 그래서 플러스 1로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거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로 쪼갤 수 없는 이유는 쪼개기 전에 더하게 되면 안에가 플러스 1이 돼서 절대값을 씌운 게 1이 돼요. 근데 만약에 쪼갠 다음에 더하면 얘가 3 더하기 2가 돼서 이거 5가 돼요. 그럼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더하기는 함부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나와. 자, 다음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로 쪼갤 수가 있다. 그럼 A랑 B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면 A와 B의 부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 A가 양수든 음수든 B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쪼갤 수 있어. 근데 절대값이 더하기인데도 쪼개졌다는 것은 얘는 해석을 했을 때 A와 B의 부호가 일치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거기 적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요해서. 절대값이 더하기임에도 불구하고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은 둘이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쪼갤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같이 외우는 거죠. 곱하는 거는 무조건 꺼낼 수 있어요. 근데 더하기는 꺼낼 수 있다는 건 둘이 부호가 같았기 때문에 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는 안 돼요. 더하기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기억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이게 태저는 PQR 조건 3개를 줬는데 PQR 중에 Q인가 뭔가가 저걸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게 뭐야? 이거 나 처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멘붕이 온 거야. 처음 보게 느꼈거든요. 어쨌든 이거 기억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 같은 경우 A랑 B가 둘 다 양수라면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제곱한 게 크고 루트를 씌워도 크다 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예전에 한번 이런 게 있어. 애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A, B, C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제곱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제곱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제곱을 한다고 해서 A가 B보다 큰 상황이 애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가 당연히 크니까 제곱해도 얘가 더 크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는데 함부로 제곱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언제 제곱이 가능한지를 볼게요. 이것도 그냥 같이 기억하면 되는데, 자, A보다 B가 더 큰 상황에서 만약에 A제곱이 B제곱보다 여전히 작다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A, B가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A, B가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부등호가 바뀌게 돼요. 제곱을 했을 때 부등호가 바뀌는데 이건 언제 쓸 수 있냐면 A, B가 둘 다 음수라는 걸 알고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랑 B가 크기가 다른데 부호가 달라. 그럼 절대로 제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을 때만 제곱을 할 수 있는데 부호가 둘 다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냥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요. 둘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제곱했을 때 부등호가 바뀌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호가 다르면 절대로 제곱하시면 안 돼요.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에서 절대로 제곱하시면 안 됩니다. 루트도 마찬가지인데 루트는 애초에 마이너스인 경우에 루트를 씌울 수 없으니까 얘는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는 양수일 때만 씌울 수 있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 절대부등식이 왜 그게 항상 성립해? 이거를 증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토박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말 너무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막 준 다음에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아니면 이제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안 나온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잘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항상 성립을 하는지를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증명하는 게 조금 많아서 좀 노잼 구간. 좀 직접 풀어보는 게 없어요. 오늘 수업 때. 아까 전에 증명해본 게 다잖아요, 사실. 뭐, 7번 번호. 자, 1번. 저 친구가 왜 항상 0 이상인지를 볼 건데 저는 가운데가 더하기인 것만 볼게요. 마이너스인 거는 그냥 그 이후에 쓰고 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얘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거를 보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차함수에서 X제곱 플러스 X 막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거 바꿀 때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서 얘네랑 묶는다.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더했다가 뺀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원리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거 두 개만 남긴다. 얘는 밖으로 뺀다. 이렇게 가요. 그렇게 돼서 내가 A제곱 플러스 AB를 넣고 플러스 B제곱 밖으로 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필요한 거는 얘가 4분의 1이 필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4분의 B제곱이 필요해서 이거 두 개를 더했다 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게 되는데 쟤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얘는 밖으로 나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4분의 4 B제곱이었던 거라서 얘랑 만나게 되면 4분의 3 B제곱이 되죠. 자, 그때 우리가 이 친구는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얘는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가 바뀌면 얘가 바뀌고 어쨌든 뿔마일 때 다 성립이 됩니다. 자, 2번. 2번은 너무 간단하죠. 우리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같은 경우 얘는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서 얘는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쟤인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달려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거를 내가 이대로는 쓸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은 a제곱이랑 ab 중에 누가 더 까다로워?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얘는 문자가 한 개인데 얘는 두 개거든요. 제곱이 낫지, 두 개인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제일 까다로운데 지금까지 배웠던 곱셈공식 중에서 ab가 들어가는 건 보통 ab만 있지 않고 2ab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ab를 좀 활용해 볼 수 없을까? 라고 들어가게 돼서 얘를 전부 두 배를 합니다. 전부 두 배를 하게 되면 2a 제곱 더하기 나 뭐하지? 2b 제곱 더하기 2c 제곱 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되는데 여기서 앞에 2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돼. 왜냐면 제 멋대로 뭐 2를 곱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ab가 들어가는 거는 ab로 된 완전 제곱식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자,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a제곱을 하나 꺼내고 여기서 b제곱을 하나 꺼내고 이 마이너스 2ab랑 만나게 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럼 이번에는 내가 EBC를 같이 묶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b제곱을 하나 꺼내고 여기서 c제곱을 하나 꺼내서 이 EBC랑 만나게 해요. 그렇게 되면 a제곱이 아니고 b죠.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a제곱을 하나, c제곱을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2ca를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되면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이 돼요. 이렇게 다 썼죠? a제곱 두 개 다 썼고 다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국은 다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로 묶어놓은 a-b의 제곱이 하나 더하기 b-c의 제곱이 하나 더하기 c-a의 제곱이 하나 생겨요. 근데 얘가 묶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알죠? 얘가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데 전부 다 0 이상이 나오는 것끼리 더한다면 얘는 무조건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0 이상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고등수학 상 그 앞부분에서 그 어려운 곱셈 공식에 나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비중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분필을 많이 쓰긴 했나 봐. 노트북 위가 그냥 쎄하여. 내 손. 어졌어. 그래서 오늘 저랑 산술기하까지 하실 거라서 자,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이라는 단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긴 거 별로죠? 이거 좋아하는 고등학생 못 봤는데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쓰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하자마자 다들 표정이 하고 굳어져. 왜 산술기하를 보통 이후로도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 산술기하를 쓰는 게 잘 안 보여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지금까지 수두룩 빽빽 풀어왔으니까 엄청 많이 풀어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천 개를 몇만 개를 풀려왔을 거예요. 학생 때 푼 것도 다 포함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엄청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산술기하 문제구나라는 게 조금 보여요. 근데 우리라도 100% 보이는 건 아니고 가끔가다 안 보여. 근데 이제 우리도 가끔가다 안 보이는 게 학생의 입장에서 처음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잘 보일 리가 만무하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맞고, 그래서 나는 학생 때 당시에 내가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 과외 선생님이 이제 당시에는 학원 선생님이었어. 근데 이제 고1이 터지면서 나를 과외로 이제 전향을 해주셨거든. 근데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는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를 듣자마자 또
또 술기야 그래서 산술기가 또 써.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 좋아 다음부터는 산술기야 내가 꼭 맞춘다 하고서 일주일 뒤에 또 까먹어.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는데 문제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쌤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이거는 산술기를 쓰는 거야 순간 아 맞다 이러고 이제 그냥 영어 가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내가 선생님께서 산술기하고 왜 산술기인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왜 산술기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막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이거 산술기하 쓰는 거야 산술기하는 이거야 이렇게만 설명해 주셨거든요. 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자 그냥 잡소리를 한번 해봤고 자 우리가 원래 초딩 때 초5 때 배우거든요. 평균 구하는 방법은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마다 하는 짓이잖아요. 평균 구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A랑 B를 더해서 2로 나누는 이유는 A와 B의 평균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A와 B의 평균이 나오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사실은 이게 평균을 구하는 거긴 한데 이게 그냥 평균이 아니고요. 산술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평균이면서도 산술평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얘만 다루니까 그냥 얘를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원래 평균 중에서도 산술평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루트 AB는 무슨 평균이겠냐면 당연히 산술기하라고 했으니 기하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둘이 곱해서 루트를 곱하는 게 만약에 A랑 B가 둘 다 6이었어. 그럼 우리가 원래 6 두 개의 평균은 당연히 6이야. 당연하잖아. 근데 우리가 6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도 6이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이랑 가깝지 않을까?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하나의 평균이 원래 있지만 우리가 이걸 다루지 않은 것 뿐이고 우리가 이 친구를 평균 중에서도 기하평균이라고 다루게 됩니다. 근데 아시죠? 저희는 수학을 할 때 보통 기하보다는 산수를 다루게 되는데 이 기하평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대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산술평균이 정확하고요. 기하평균이 정확하지 않겠죠.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게 절대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해서 앞으로 이거를 배운 이후로 이거는 항상 성립하니까 앞으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왜 성립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아까 전에 A가 B 이상이면요. A-B가 0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하고 왔잖아요. 이걸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항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통분을 해야 빼겠죠?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루트 AB를 곱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 A라는 아이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얘는 루트 A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지? 그럼 우리가 이 B는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제곱 마이너스 제곱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자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2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 안에 있는 게 실수라면 얘는 제곱이니까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다가 된 거예요. 단 방금 말했지. 안에 있는 게 실수가 돼야 되는데 루트의 조건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0보다 커야 돼요. 0일 때도 되긴 하는데 왜 0보다 큰 거일 때만 보냐면 가끔 0일 때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얘가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데 우리가 보통은 0인 순간은 잘 안 주고요. 0보다 클 때를 줘요. 나중 가면은 근데 1 때에도 쓰기는 합니다. 0일 때 쓰면 어차피 0이니까 사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를 이거를 쓴다 라고 그냥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루트 안에 양수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면 루트가 음수면 허수가 돼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A, B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에만 얘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보통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산술기하를 푸는 문제의 특징은 보통 문제의 최대 또는 최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최소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2차 함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차 함수의 최소를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딱 봤어. 근데 2차식이 단 하나도 없어. 근데 최대값을 구하래.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네. 그럼 산술기하야. 2차식이 없는데 최대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산술기하입니다. 해보면 알게 되겠죠. 이거 코시 슈바르츠인데 이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 하신 게 없어요. 이 두 분은 이거 말고 하신 게 없어요. 이것도 근데 증명 보면 똑같아요.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좌변으로 휙 넘겼는데 묶어놔서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똑같이 이거 전개한 다음에 이거 이항시키게 되면은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서 사물이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그런 절대부등식 특징 이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크게 다루지 않을게요. 나중에 빈칸 문제 저랑 같이 풀면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볼 건데 오늘 숙제 RPM에 이거 빈칸 채우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보이지? 최소값? 최대값이요. 근데 2차식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산술기하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이겠네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 가면은 이제 그거를 함수 문제에다가 이거를 적용시키니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지우개가 부필가루를 잘 못 먹고 그냥 약간 빗자루 마냥 이렇게 쓰는 느낌이라서 나 원래 이만큼 안 쌓이는데 산더미거든요. 자, x랑 y가 0보다 크다는 주제 조건과 함께 저거 최소값, 최대값이 나왔어. 그럼 이거 무조건 100% 산술기하예요. 양수라는 조건 나왔지? 최대치도 나왔는데 2차식이 없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산술기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산술기하 공식 있죠? 그럼 그거를 앞으로 여러분들 외워야 돼서 오늘 숙제 첫 번째는 산술기하 공식 외우기가 첫 번째 숙제로 들어갈 거예요. 산술기하가 뭐예요? 이러면 나 나중에 질문 안 받아줄 거예요. 산술기하 공식 뭐예요? 물어보면 안 해줄 거예요. 산술기하 공식만큼은 오늘 외우는 거를 숙제로 낼 겁니다. 그런다고 제가 막 쪽지 시험 보고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잠시만요. 제가 분필가루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너네 수업이 여기 3분의 1인데? 저 보라색으로 된 거 다 묻혀있고.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아까 전에 우리 그 증명하는 거에서 그렇구나. 증명하는 거에서 분필가루가 많이 나왔구나. 내가 아까 파란색 뽀개 먹어서 저기 자네. 애들 나보고 분필 좀 그만 주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지는데. 자, 우리가 산술기하 공식을 할 때요, 만약에 그냥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대입하다가 이 ab가 분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분수에 분수가 들어가니까 번분수를 써야 돼. 귀찮지. 그러니까 애초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양면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상이다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따가 뒤에서 이거 다음에 필수인 19번으로 가면 그 분수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분수를 넣을 때 분수분의 분수는 불편하니까 애초에 만약에 분수의 형태가 좀 불편하다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이걸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a와 b에다가 잘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얘가 궁금한 게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a에다가 대입할 거고 이거를 b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x가 a 자리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2y가 b 자리에 쏙 들어가게 돼요. 그럼 2루트 ab였는데 x랑 2y를 곱한 걸로 바뀌게 되겠죠? a에 x를 넣고 b에다 2y 넣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얘가 그러면 2루트 2xy가 돼. 근데 xy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8을 집어넣으면 2, 8에 16. 루트 16은 4니까 4, 2, 8이 돼. 그럼 결국은 얘가 8 이상이라는 거니까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은 8인 거예요. 끝. 간단하지?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얘가 2x 플러스 3y를 줬어.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얘를 a에다가 넣을 거고 얘를 b에다가 넣을 거야. 또 넣어볼게. 그러면 2x 플러스 3y가 2루트 2x 곱하기 3y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어. 자, 그럼 정리를 하는데 얘가 근데 12래. 그럼 여기 대신에 12를 넣을 수 있겠네. 12. 그리고 2루트 6xy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부등식은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2로 나누면 6 루트 6xy. 자, 근데 6은 루트 씌우면 루트 36이죠. 그럼 당연히 36이 6xy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래서 우리가 36이 6xy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얘를 6으로 나누면 xy가 6 이하가 돼요. 그럼 얘는 6 이하니까 xy의 최대값이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이 6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렇다면 이거를 최소값으로 만드는 게 8이라면 그때의 x와 y가 얼만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이 8이 나오거든요. 1번에서.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는 순간이 뭐냐면 얘네가 둘 다 정확히 똑같은 값을 가질 때요. 그래서 얘가 똑같은 값을 가져서 얘가 정확히 4 더하기 4는 8이 되는 순간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 최소값을 만들 때 얘네 둘이 똑같은 순간일 때가 최소값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x랑 y가 똑같은 순간일 EXY 말고 2x랑 3y가 똑같은 순간일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xy를 구하라고 하면 x 플러스 2y가 8이니까 둘이 똑같으려면 4, 4일 것이다. 그럼 x가 4인 거고 2y가 4인 거니까 y는 2일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에서는 방금 했던 것처럼 2x랑 3y가 똑같은 순간이어야 되는데 둘의 차에서 10이라는 것은 6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6이 되려면 x는 3이어야 되고 y는 2여야 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해보죠. 이거 풀려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 b가 3일 때 이 친구의 최소값을 살수기하러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때 a, b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각각 똑같을 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분수가 나올 수가 또 있어요. 산술기하 공식 여기 아직 안 지워놨으니까 이거 보고 해도 돼요. 지금은 보고 해도 돼요. 숙제할 때는 웬만하면 외워서 하는 게 좋고요. 산술기하 공식에서 넣어보면 되는데 넣을 때의 기준은 항상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얘랑 곱하기가 기준이 아니라 더하기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더하기에 있는 애들을 각각 A, B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화이팅.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산술기하는 좀 중요하다 보니까 RPM 문풀을 이번 주 금요일에 쫙 할 거고요. 수토반은 이번 주 수요일에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문풀 영상 같은 경우는 수요일반과 수토반과 월급반 영상을 공유를 합니다. 숙제 문풀 영상은. 왜냐면 서로 질문하는 문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를 다 하나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줄여서 제가 지원 받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일에 걔네만 수업을 했으면 금요일에 이거 수토반에서 한 거에 영상에 담겨 있으니까 수토반 영상 보낼 때 거기서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와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다음에는 월급반이 먼저 문풀을 하게 되면 수토반에 이거 월급반에서 풀어줄 문제니까 너네가 나중에 개별로 질문하러 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숙제 영상은 제가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학통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종 강남에 공유하고 있어요. RPM에 문제가 많은데 질문이 다 달라서 가끔씩 막 센 프린트도 주고 막 이렇거든요. 뭐 RPM 비어있는 거 그냥 비워놔도 돼요. 어차피 그거 나중에 시험 때릴 때 클리닉 때다 갈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서 개인 공부할 때 쓰셔도 되고.
고1, 고2가 둘 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게 맞고 그 집합대에 비해서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생길 때 고민하지 말고 질문을 오세요. 꼭 저랑 하는 거 아니어도 돼요.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거 질문으로 와도 되고 편한 대로. 자, 102번을 풀어드릴게요. 이거 뭐더라 답이? 이건 12였어. 얘가 12고 M 12 A가 2 B가 2분의 3 답이 2분의 31. 그래서 2분의 31. 왜요?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왜? 난 그거 아닌데? 이럴 수 있죠. 자, 양수 A, B에 대해서 A, B가 3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기준을 뭐로 넣으라고 했냐면 이거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놓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산술기하에 넣게 되면 2루트 안에 3a 곱하기 4b가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얘가 2루트 안에 12ab가 들어가게 되는데 ab가 3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3을 집어넣게 되면 2루트 36이 되고 그럼 얘가 6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12가 돼요. 그럼 결국은 3a 플러스 4b의 최소값은 1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12.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얘랑 얘가 똑같은 순간일 때 최소값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6이 돼야 되고 얘도 6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A는 2가 되어야 하고 B는 2분의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2, 얘가 2분의 3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3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얘가 9a 제곱 플러스 b제곱이 산술기하 안에 들어가게 되면 2루트 9a 제곱 b제곱이 돼요. 근데 우리가 9는 3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다 제곱이니까 얘를 2 곱하기 3ab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럼 6ab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얘가 36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36 이하가 된다는 것은 6으로 나눴을 때 A, B가 6 이하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로 아마 XY의 최대값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한 번 더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아이를 산술기하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A, B로 놓는 건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개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50 보여? 분필가루가 이렇게 훅 하고 나라가 다은이한테 가고 있어. 난 보이지? 난 보여. 이 문이 흑색이라서 나는 보이는데 저번에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여기 앉아있던 고2가 분필가루가 저한테 오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여? 이랬는데 왜 보이는데요? 너무 잘 보이는데? 이러길래 너 시력이 몇이니? 이랬는데 저 엄청 좋아요. 저 2.0이에요. 이러는 거야. 지금 고등학생이 2.0일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했어. 나는 마이너스 8인가? 그렇대. 제 안경 쓰면 여러분 쓰러져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안경 쓰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안경 벗잖아. 너네 다 누군지 몰라. 그나마 태윤이 혼자 남자니까 태윤이만 알아볼 수 있어. 다 몰라요. 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쭉 할 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하면 얘랑 얘가 만나서 A, B가 되고 얘랑 얘가 만나면 A가 약분되면서 4만 남아요. 얘랑 곱하게 되면은 B가 약분돼서 1만 남고 얘랑 곱하면 A, B분의 4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4 더하기 1을 합칠 수 있으니까 합쳐줄게요. 합쳐주게 되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가 돼요.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건 딱히 문제가 안 돼. 5는 그냥 5잖아. 근데 괜찮은데 얘가 지금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만 산술기하를 그대로 써줄 거예요. 그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것이 2루트 AB 곱하기 AB 부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산술기하를 써요. 그럼 얘가 약분되면서 루트에 4만 남거든요. 근데 루트 4가 2니까 결국 얘는 2, 4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이 4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얘가 최소값이 부과된다는 거를 아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지? 그냥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또 쓰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선생님 그럼 이것도 똑같이 산술기하 쓰면 되겠네요 하고 쓰는 순간 망하는데 왜 망하냐면 얘가 방금 전에 풀었던 거는 여기에 루트 안이 약분되는 애들이 생기면서 4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이 상태에서 내가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얘랑 얘를 곱했을 때 이게 안 사라져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라지게 만들려면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분모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저 4x를 건드리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가 곱하기가 들어갔을 때 약분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얘가 분모에 가지고 있는 x-1을 얘가 가질 수 있도록 개조를 해줘야 돼. 근데 어떻게 개조를 할 거냐면 만약에 지금 x-1분의 1이 있는데 여기서 4x가 아니라 4x-1을 가지고 있었다면 곱했을 때 약분을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x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멋대로 4x-1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4x-1이 되려면 4x 마사인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4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죠. 그럼 내가 멋대로 마사를 만들었으니까 걔를 뒤에다가 풀사를 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내가 멋대로 마이너스 1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4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 다시 없애고요. 전개해보시면 돼요. 전개해보시면 다시 얘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4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만 산술기하를 써주는 거예요.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4x-1 더하기 x-1분의 1 그거랑 같다. 2 루트 4x-1 곱하기 x-1분의 1 그럼 얘가 약분으로 날아가면서 루트 안에 4만 남고 그 얘는 2로 나오니까 2, 4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 이상이라는 것은 이 친구의 최소값은 4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4 더하기 4는 8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되는 애들만 찾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